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얼마를 보태줘야 하나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구독, 좋아요 굳이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. 저도 예전에 유튜브를 모를 당시에는 구독을 누르면 신문 요금 내는 것처럼 요금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요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하는 흔히 말하는 동네 유튜브다 이거죠. 대구에 보면 유튜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대구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입력하면 아주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 좀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전국적인 유튜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, 이게 구독을 많이 누르면 어떤 게 좋은가 하면 구독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 유튜브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게끔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. 제 영상은 굳이 그렇게 구독까지 눌러주지 않아도 됩니다. 하여튼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은 사실 집집마다 보통 50, 60 세대 같은 경우에 결혼을 앞둔 그런 자녀분들이 결혼할 생각이 잘 없다 이거죠.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비싸고, 그리고 흔히 말하는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,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주위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결혼을 앞둔 50, 60 세대들이 걱정이 많다 이거죠. 걱정이 많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 자녀가 30대에서 한 40대 중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. 그럼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있죠.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충분히 해결된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다.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루를 살더라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성과 살고 싶다.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성이 가장 클 겁니다.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친척들 있죠. 보면 조카들이 대체적으로 20대 후반부터 한 40대까지 30대 후반까지 이런 조카들이 많이 있는데 결혼을 잘 안 하죠. 결혼해라고 사정을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되신 분, 자 이런 분들은 사실이죠. 좀 뭔가를 보태주고 싶어도 보태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죠.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 대구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 1억 정도, 1억대 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서 신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40대, 50대 돼가지고 더 큰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보면 노후 준비가 충분하신 분들은 어떤가 하면 60대부터 본인 자녀들에게 정려를 통해 가지고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60대부터 계획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이거죠.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은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뭐 집을 한 채씩 해주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노후 준비가 안 되셨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 뭐 보태줄 게 없다 하더라도 마음만 보태주면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저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, 자 전문직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전문직 자영업자, 그러니까 전문직 중에서도 개인 사업자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제가 볼 때는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전문직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죠.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좀 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. 경제적 도움을 줘야 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전문직 중에서도 자,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면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집을 마련해가지고 결혼한다.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한 70대 중후반 돼야지만 여러분 자녀가
결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문직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, 그렇게 20대부터 뭐 석사 박사까지 이렇게 스포트를 해준 분은 경제적인 지원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. 그렇죠? 자, 그렇고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왜 결혼을 잘 하지 않는가? 그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크게 뭐 두 가지 이유인데 충분히 경제적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짝을 만나지 못했다 이거죠. 그래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못 만났다. 설사 만났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본인을 좋아하지 않는다.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하루를 살더라도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을 만나지 못했다 하는 거고, 뭐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인데,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 후배 중에 아주 가깝게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, 이 후배가 한 4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한 번씩 연락 오면 있죠. 서울 사는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? 이렇게 묻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 꿀이 될 수 있다,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주위에 자기가 한 30명에서 한 50명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결혼하지 마라. 결혼은 지옥이다. 지옥은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형만 꿀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, 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, 그러고 나서 이 후배가 4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. 그래서 이 후배가 지금 나이가 50이다 이거죠. 자 50인데 애를 한 명 낳았습니다. 애가 지금 7살인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이 좋은 걸 왜 진작에 하지 않았나, 자 이런 이야기를 요즘에 한 번씩 합니다.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한 1년 동안은 거의 연락을 못 하다가 육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최근에는 한 번씩 연락하는데 삶이 아름답다 이거죠. 세상이 아름답고 인생이 아주 충만하다, 풍요롭고 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영상은 주로 한 40대, 50대, 주로 50대, 60대, 70대 분이 많이 듣더라고요. 그래서 20, 30대 분도 적지 않게 듣긴 하는데 20, 30대 분 중에서 결혼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사람은 그렇죠. 자 해도 후회, 하지 않아도 후회. 자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은 하지 않고 후회를 할 거냐, 자 하고 후회를 할 거냐 이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다. 하는 게 맞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,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% 마음에 드는 그런 이성은 제가 볼 때는 존재하기 힘들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.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을 조금 부족한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,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100%는 아니라도 90% 이상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주제, 내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얼마를 보태줘야 되나.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굳이 보태주지 않더라도 알아서 오히려 더 잘 살 수가 있다.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은 뭐 조금 보태주는 게 나쁘지 않은데 너무 많이 보태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나중에 상속이 발생해 가지고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0대부터 자녀들에게 정려를 통해야 되겠지만, 제가 제 영상은 부동산 뭐 그런 것도 합니다만 육아라든지 기타 등등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상가는 조금 아는데, 그래서 여러분이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, 건물 같은 경우에죠,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이 건물의 역사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동성로인데 자 A 건물이 있었고 B 건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행사가 들어와 가지고 요 A 건물 여기는 건물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. 그래서 A 건물 B 건물을 다 매수해 가지고 집합 건물, 흔히 말하는 판매 시설이 있는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땅은 소유자가 각기 다른 소유자가 한 50명 있었다 이거죠. 근데 다 매수를 했습니다.
자, 근데 B라는 요 조그만 게 있다 이거죠. 조그만한 상가가 있는데 이거를 매수하려고 하니까 등기부 등본에 있죠. 15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원 소유자는 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은 사망하셨고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노부부의 아주 자녀를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이 등기부 등본에 있더라고요. 이 뭔가 하면, 자,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에서 한 달에 월세가 한 8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거죠. 자, 800만 원 정도, 8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, 그래서 명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, 며느리, 손자, 사위, 딸, 외손녀, 외손자, 그래서 자기 핏줄이 이어진 자기 아들, 딸 모든 가족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소유권을 그렇게 이전했더라고요. 자, 그렇다 보니까 시행사가 B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 15명 중에서 한 13명 정도, 12명 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이 세 분이 외국에 있는 관계로 연락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B 건물을 매수를 못하고 A 땅 요것만 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케이스입니다. 자, 그러면 B 건물을 최초에 소유했던 이 노부부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? 자, 이 건물이 매도되면 이게 15명한테 뭡니까? 적어도 1억 이상, 1억 이상, 1억에서는 많게는 한 2억까지 이렇게 분배가 되겠죠. 근데 그렇게보다는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다음 몇 푼이라도 얼마라도 내 핏줄에 연관된 사람이 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용돈 정도라도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소유권을 다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건 아직까지도 팔지 못했고,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매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동안 상가이죠, 달구불 대로뿐만 아니라 동성로 기타 등등의 그런 상가를 공부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정말 최초 건물 주인 할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설사 5060 여러분의 세대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녀가 고생을 덜하고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, 그래도 너무 많이 있죠. 어떤 경제관념 없이 그렇게 스포트를 해주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. 하여튼 제가 그때 이 동성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서 그리고 중개사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노부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했다 이거죠.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건물은 절대 팔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고,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팔 수 없는 그런 물건이 아니겠나,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